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놓고 본다면 코스피만 줄곧 상승을 이어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까지 동반해서 많이 올라준 부분이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은 코스닥에 많은 종목군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또 보유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또 지루하게 만들었던 부분 속에서 오늘 코스닥도 의미 있는 박스권을 지수가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수의 의미 있는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이 주도 섹터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변두리 종목군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뭐 종종 급등하는 모습이 다수 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을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다든지 매매한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순환매 속에서 일단 뭐 현금을 확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고무적이다, 아주 좋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그런 종목군들을 위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손실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 보죠. 네, 최근 시장 어떤 부분이 지금 시장을 들어 올렸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중국의 이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이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가능성이 나오면서부터 서서히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환율과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을 지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중국으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구나. 중국의 소비의 부활이 굉장히 절실하게 전 세계가 필요를 하고 있구나. 또한 독일이 중국에 가서 뭔가를 또 구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중국의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을 전 세계는 갈망하고 있었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을 바꿔놓은 주된 원인이고 근본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뭐 밑에 뭐 글은 간략하게 적었지만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증시 중간 선거가 끝나면 또 뭔가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 지난번 6월달 시장이 급락을 하고 올라올 때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왔고 그 안에 살아남은 섹터 뭐 방산, 2차전지 하나 정도 살아있는 가운데 친환경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박살이 나버리고 있죠. 왜 그럴까? 모든 주식에서는 이 양과 음이 존재를 합니다. 뭐 한쪽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 다른 한쪽은 죽어버리는 그런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이 그 중간 선거에서 뭐 공화당이 압승을 했을 때 정책적인 변화에 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은 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걸고 또한 이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도전함과 동시에 뭔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건데 이러한 공약에 또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해야 될 11월 달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2차 전지와 네옴시테마, 그다음에 재건 뭐 등등 뭐 강력한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또 그때가 되어 가서 바뀌어버리게 되면 상투를 잡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이런 방송을 하면서 시장을 리뷰하고 종목을 바라보고 내일의 전략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매일같이 변하는 시장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장중에 바뀌는 이 흐름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의 움직임의 변화, 시장의 흐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누가 이겨도 미국 우선주의는 진행된다. 코스피 저항권 돌입되었고 추가 상승은 가능하나 약간의 경계도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미국보단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더 집중하며 그로 인한 환율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즉 지금 코스피가 뭐 이따 차트로도 보겠지만 약간의 저항 구간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쉬는 구간에 코스닥이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오늘 보면 뭐 상승주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코스닥이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좀 상승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항생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뭐 지수 뭐 올라갔다 좀 밀린 거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살짝 하락하고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대한 뭐 급락할까봐 그런 노이즈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동반에 상승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 가상화폐 시장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FTX와 바이낸스의 뭐 싸움이라고 시장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이런 부분이 중간에 시장에 영향은 좀 미쳤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장중에 들어왔던 수급의 강도도 셌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 선거 이후에는 항상 오른다라는 나름의 징크스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서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를 보면 장중 분명히 흔들림은 있었으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 속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또다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 시장의 개화를 알리며 이러한 부분이 증시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면서 장중 채권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또한 최근 시장을 보면 레고랜드발 이슈나 채권시장 불안이나 부동산 버블 이슈 등 지속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오늘도 지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며 특히 코스닥이 지수 박스권을 뚫고 올라서 주는 등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최근까지의 시장을 보면 코스피 극대형주가 전부였고 네옴시티 2차전지가 끌고 가는 시장에서 서서히 그 수급이 많은 중소형주에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명 단비로 다가갈 겁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줄곧 선거 이후 상승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통계가 이번에도 과연 작동해 줄지 지켜는 봐야 될 듯한데 그러한 기대감을 먼저 받으며 올라서 준 건 아닌지 나름 경계감도 저는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환율과 미증 이미 횡보 구간에서 유입되었던 그동안 L자형으로 기면서 유입되었던 굉장히 많은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약간의 전쟁에서 발을 빼는 모습, 즉 확전보다는 방어 및 협상 쪽으로 서서히 기우는 모습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등이 아마도 긴축의 공포를 조금 완화시켜 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증시를 여러분들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대형 호재 혹은 대형 악재의 소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연준의 긴축 모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절대적으로 못 잡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이고 유럽도 동참 중이라 공급망이 회복 불가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환율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수요 회복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당겨줄지를 체크하면서 수혜 섹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옴시티의 경우 건설 쪽이나 이쪽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고 만약 원희룡 장관이 귀국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버린다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폭락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폭락이 나오고 뭐 다음 달에나 뭐 내년에나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수소 쪽도 그런데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에너지 장관과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의 화상 미팅, 그 다음에 이번 주 투자 장관, 그리고 빈살만의 이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나무
500억 그루 심는다. 그 다음에 수소 협력하고 싶다. 산유국. 그거라면 수소 쪽 섹터가 좀 더 그나마 위치적으로 손실을, 그러니까 꼭 수익을 다 본다라고 확정 짓고 보기보다는 손실을 좀 막을 수 있겠구나, 먹는다면 좀 더 많이 먹겠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소 쪽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한 재건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G20 전까지 크게 밀리지는 않겠는데 테마주라는 점에서 생각하면서 크게 빠져주기를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원전, 당연히 오늘 원전 봤어야죠. 어제 원전 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오늘 봤어야 되고, 내일 오후쯤에나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고 또 내일 하락할 때 보면 저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반도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종목 잘 골라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 결론은 누가 돼도 미국 우선주의, 즉 정책의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그러나 산업 쪽에서 친환경하고 2차전 쪽에 얼마나 밀려버릴지, 밀린다면 어떻게 할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산업적으로 변화가 없다, 근데 이런 정치 이 측면에서 변화에 밀려버린다, 근데 산업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밀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장 주도하는 몇 개 종목 외에는 굉장히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가 치열하게 작동을 했던 날입니다. 크게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 강했고요. 게임주 오늘 셌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밀려있던 종목군들의 반등 저는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가 가남학회를 맞아서 많이 좀 움직여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자, 미 증시는 사실 그렇게 볼만하지는, 봐봤자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작용을 지금은 해주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고, 나스닥은 아직도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습니다. 이런 나스닥을 이번에 중간선거 이후에 돌려주면 코스닥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을 보면 다우가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주 기반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이 좀 올라왔네요. 오랜만에 코스닥이 좀 올라와서 올라와 준다면 코스닥은 75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반등을 일단은 기대를 하고, 옆으로 좀 더 이렇게 가다가 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훨씬 좋은데요. 어제 이런 의미 있는, 그저께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시키고 코스피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거의 1년 3개월 만에 122평선에 닿았는데요. 일단 모든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는요,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한 차례 더 올라가면 저항을 받고 내려올 텐데요. 내려올 때 그동안 수급이 좋았던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더라도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 다니겠죠. 어디를 봐야 될까? 이렇게 올라오고 좀 빠졌다가 이렇게 기는 모습, 여기서도 또 이렇게 기는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돌파하면 더 조심해야 되고, 돌파해서 하면은 깨고 내려올 때 더 세게 내려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제대로 반등하려면 이런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이요, 이 횡보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줘야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거죠.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고 고를 파고, 혹은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이게 완만하게 돌릴 때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수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정도 볼게요. 근데 사실 지수를 보는 것보다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죠. 8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좀 더해지면서 수급까지 붙으면서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수를 좀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구간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강력한 저항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를 뚫고 더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 준다면요, 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겁니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좀 더 셌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370조
까지 올라오면서 지수 영향력이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좀 빠지면서 코스피가 잠시 흔들렸는데 코스피 안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대형주 중에 뭐 LG 디스플레이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라고 좀 올라왔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네, 좀 오래 볼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이버가 사실 영업이익은 이 포시마크 인수만 아니면은 매출 영업이익 다 증가인데 어제 좀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관점이 좀 올라왔고 네이버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을 저는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많이 밀리면 21선 언저리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많이 급락했던 종목군들의 조만간의 반등은 한 차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뭐 비중을 조금씩 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어제 급등 이후에 뭐 오늘 조정인데요.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고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박스권을 돌파라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많이 밀렸어요. 2차전지 관점은 사실 라이브 방송 안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말하면 4분기 LG엔솔과 LG화학, 에코프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 사주는 쪽에서 재고 조정 이슈가 좀 있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을 한 차례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 안 좋겠죠? 그럼 내년 1분기에 재고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금 수요가 그때 늘어난다면 폭발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분기에 재고 조정을 한다, 실적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4분기는 단기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계산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돌파를 한다면 네, 그때는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면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뭐 그나마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일단은 반등을 좀 하는데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쪽 종목군들도 지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 중심에 서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중국 소비주 한번 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을 저도 이날 사실 매매를 하고 수익을 좀 내고 나왔다가 어제 좀 들어갈까 하다가 매매를 좀 안 했었는데 시가부터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는 아모레퍼시픽 위주로 기관에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는 아모레퍼시픽 딱 하나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구간에서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테마주로 뭐 오늘 화장품 종목 뭐 이치환불부터 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치환불이라든지 뭐 몇 개 올랐는데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한테 말도 좀 드렸고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이후에 저는 좀 눌릴 줄 알았어요. 종목이 좀 눌리고 갈 줄 알았는데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짧게 한 3% 정도 매도를 했는데 좀 눌려줬으면은 했는데 좀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아무튼 이 종목은 좀 아쉽고 11월 11일 광군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돈도 들어왔고요. 강력하게 돈도 들어왔고 바닥권에서 저가를 완벽하게 이탈 안 하고 지금 어찌 보면 쓰리바닥 만들어 놓고 좀 올라와서 장기 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밀려주면 이런 박스권까지 온다, 박스권 언저리 저항대까지 온다 라고 하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청담글로벌 좀 봐야 될 것 같고 FNF가 사실 중국 소비주 안에서 실적은 괜찮은데 좀 무거워서 아모레퍼시픽과 딱 두 종목 관점으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진세미캠이 참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좀 올랐는데요.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이슈를 동반해도 잘 못 올라가는 게 좀 아쉬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하락 경직성을 지금 띄워놓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영부영 보고 있더니 뭐 바닥권에서 20, 30%씩 올라온 종목군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뭐 불황에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IT 반도체 조금 추려서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 보죠. 원전. 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사이즈 크니까 좀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움직이는데 뭔가 호재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빵 치는 모습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서서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신기계가 장 막판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저도 한신기계를 오늘 추천을 좀 하면서 이 구간에서 추천을 좀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좀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했는데 매수가를 뭐 한호가 막 터치 안 하고 막 올라가는 등등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신기계는 저는 끝내 원하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가지고 한신기계는 좀 못했고 한정기술은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정기술은 오전에 좀 잡아놓고요. 61선 2평에 이것도 기준 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1선 2평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분할로 일단 장 마감에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네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일단 왜 원전주를 종가에 매도를 하는 게 나았냐라는 거는 자 내일 40조 최대 40조 규모의 본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한다라는 거죠. 협의를 하는 거는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한 차례 밀렸다가 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일 오전에 한 차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늘 포지션을 잡았으면은 밀리는 거 기다렸다 내일 다시 매매를 하면 충분히 먹을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뭐 보면 오히려 수월할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수월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좋았는데요. 자 유틸렉스라는 종목도 저는 이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놔서 잘 아는 종목인데요. 원래대로라면 12월 달에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좀 재료가 나면 좀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 차트 베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다 뚫어놓고 움직여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이제부터는 연말 기대감을 좀 갖고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드네요. 재료를 여러분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세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장기 평선도 돌아가는 과정 속에 60일 평선도 우상향, 정배열 모든 게 저는 완벽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눌리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좋습니다. 재료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뭐 얘뿐만 아니라 뭐 동시에 이제 항암 관련된 에클론도 그리고 ST큐브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에 살아 있는데요. 오늘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장 전에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100% 네, 좀 100%라는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간암 2회 이상 예비 연구 결과가 또 100% 질병 통제율을 보였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사실 눌림이 좀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구간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올라갈 때 그냥 분할 매도로 뭐 딱딱해서 매도는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좀 추천을 드려서 한 1.5% 정도 회원님들은 손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내용이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장 만약에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다
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의 악성 매물대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첨단글로벌 했고 뭐 박셀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사실 애플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왔었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에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저는 애플 재료보다는 아진산업 재료를 사실은 조금 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은 시가 이하권 의견을 좀 드려서 뭐 3,000원 이상에서는 그냥 무조건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오늘 종목인데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미국 진출에 따른 4,400억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좋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좋다.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4,400억을 투자하냐 이거죠. 그만큼 자신 있어서 하는 거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이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았던 재료의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상승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이루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루원은 좀 매매를 해서 뭐 수익으로 잘 마무리는 했는데 좀 만족스러운 매매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늦게 들어가서 또 아침에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매매는 좀 어려웠지 않나 싶고요. 장중에 뭐 단타 정도 뭐 했던 게 이제 KGB라는 이것도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강하게 올라와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매도하고 그리고 S퓨어셀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SY라는 종목 장 막판에 이 재건 관련해서 모듈이죠. 모듈인데 흐름상으로는 돌파 흐름에 재건 관련 순환 정도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일단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불타기 추가 매수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해서 그냥 매도를 해 버렸고요. 뭐 국영GNM 상한가 이후에 이 아래 꼬리 잡는 매매를 한 건데 그 흐름 자체가 좀 약해서 또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아쉬웠는데 뉴스가 람보르기니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가서 매동 매매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짧게 끊어버렸는데 이 이후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 과거 포르쉐 IPO 이슈가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올렸던 기억이 아마 시장에서 작용을 해줬던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유틸렉스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이제 상따 준비를 하다가 장 오후죠. 장 오후 되면은 주식이 밀리는 구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때 못 가면은 투매 나오기 때문에 투매 나오기 전에 그냥 빠져나오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자, 마감하도록 하죠. 시장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녹록하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면서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